안녕하세요. 파산관진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본 파산 정보에 대해서 리서치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일본 대법원은 일본 최고재판소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크롬이나 구글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를 칩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쭉 나오죠. 그러면 뭐 위키백과인가 여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쭉 나오고 여기 고유 링크가 나오죠. 고유 링크를 한번 눌러보세요. 링크 최고재판소 여기 외부 링크 이걸 누릅니다. 여기 있죠. 외부 링크 최고재판소. 이렇게 최고재판소가 나오죠. 한문을 좀 아시면 뭐 굳이 일본어를 몰라도 일본어를 조금 알면 좋은데 여기 사법통계 나오죠. 사법통계 이걸 누릅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월보를 보겠습니다. 월보 이건 좀 복잡해서 월보를 보면 선택 평성 31년이 2019년입니다. 올해 일본 레이화 연어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작년 평성 30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선택 1월부터 준 12월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1월부터 누적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12월을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은 민사입니다. 민사 기본적으로. 일본은 그 사건 구분할 때 민사 행정을 같이 하고 형사, 가사, 소년 이렇게 크게 4개로 대별하는 것 같습니다. 민사 행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검색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신급별 총수, 민사사건의 신건, 기재, 미제 사건, 심급별, 민사행정 총수, 고등재판소, 민사행정사건 총수, 지방재판소, 제1심 통상소송사건, 지방재판소.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거는 파산이죠. 5번이 파산사건, 지방재판소입니다. 6번은 개인재생사건, 지방재판소. 개인재생. 이게 이제 아마 우리나라의 희생사건입니다. 저희는 지금 파산을 알고 싶으니까 5번 PDF 엑셀이 있습니다. PDF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평성 30년 12월분이니까 2018년 12월입니다. 2018년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인데 이게 재판소 일본의 47개 도도부현이 쭉 나옵니다. 일단 크게 고등법원으로 묶습니다. 동경고등법원 내 오사카 고등법원, 나고야 고등법원, 히로시마 고등법원, 후쿠오카 고등법원, 센다이 고등법원, 삿포로 고등법원, 다카마스 고등법원. 일본은 총 고등법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네요. 동경부터 다카마스까지 총 8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는 방법은 당월 2018년 12월에 전국지방재판소에 파산사건이 총 7,872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자기 파산은 뭐냐면 채무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채권자 파산,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하는 거는 비자기 파산입니다. 비자발적 파산이라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죠. 채권자한테 파산을 당하는 거죠. 근데 자기 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파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7872에서 자기 파산을 빼면 72에서 38 빼면 얼마입니까? 44죠. 34죠. 34. 34건은 채권자 파산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자기 파산이니까 뭐 비자발적 파산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자기 파산, 오찌. 이 중에서 자연인은 얼마냐?
자연인하고 법인을 구분하죠. 그래서 7,838에서 7,190을 빼면 나머지는 7,800에서 7,100을 빼면 약 700건이죠. 700건은 법인 파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중앙 그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까지 개인 법인 파산이 400 몇 건이었습니다. 일본은 700 몇 건이니까 약 일본이 2배 정도 많죠. 개인 파산은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지금 3,700건인가 4,00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일본이 약 2배 조금 안 되죠. 일본은 인구가 얼마입니까?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은 약 한 5천만. 2배 조금 넘죠. 2배. 2.2, 3배? 2.5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파산이 좀 많죠. 일본은 지금 뭐 경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파산은 늘 있어왔죠. 그 다음에 전월. 평성 30년 12월이니까 2018년 11월에 7,300건. 연말이니까 약 한 500건 정도가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전년 동월. 전년이라는 건 여기선 2017년 12월을 말하죠. 그때는 7,604건이 들어왔습니다. 좀 늘었죠. 그래서 이제 1월부터의 누계입니다. 1월부터의 누계. 당년, 평성 30년, 2018년 당년에 전국적으로 총 8만 11건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한 5만 건, 4만 7천 건 정도가 들어왔죠. 볼까요? 일본이 8만 건 들어왔습니다. 2018년에. 네, 한국은 어떤지 한번 기왕 나온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한국민 서비스, 정보, 법원 통계 월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산사건 2019년이죠. 2018년을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우리도 12월까지 딱 치면은 개인 파산. 물론 개인하고 법인하고 좀 합쳐야 됩니다만 우리나라는 43,402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법인 파산을 더해보면 법인 파산은 뭐 얼마 안 돼요. 800건 빼면 안 됩니다. 43,000건에다가 800건. 이거 44,000건 정도 되죠. 2018년에. 근데 일본은 얼마입니까? 8만 11건입니다. 약 우리나라가 반 조금 안 되게 들어왔죠. 전년은 2017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 그리고 이제 각 지역별로 보면 동경고등법원은 총 지방재판소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동경지방관내. 동경은 도쿄 23구하고 플러스 동경도에 그 동경도를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도쿄 23구는 서울하고 비슷합니다. 이거 한 900 몇만이고 동경도는 한 1,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 우리나라의 어떤 좀 넓습니다. 동경지방재판소 관내는 1,066건이 들어왔습니다. 2018년 12월에. 자,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 한번 볼까요? 2018년에 서울은 790건 들어왔습니다. 790건. 전체적으로는 9,40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700건인데 일본은 동경도가 서울보다 좀 크죠. 서울은 1,000만인데 970만인데 동경도는 1,500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하면 비슷할 겁니다. 1,066건. 그 다음에 요코하마 562건, 사이타마 438건, 지바 362건, 미또 140건, 우츠노미야 92건. 이건 잘 모르겠네 제가. 그 다음에 요거는 시즈오카 188건, 고후 35건, 나가노 동계올림픽 했던 데죠. 나가노 86건, 니가타 93건. 그래서 총 니가타하고 나가노, 고후 여기는 완전히 그 시골이죠. 뭐 우리나라 강원도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일본 무슨 사극이라든가 중세물을 봐도 여기는 완전히 산골짜기죠. 시즈오카는 그 이에야스가 말년에 있던 데죠. 여기는 188건. 그 다음에 뭐 우쭈누미야 이런 데 동경이 다 외곽입니다. 밑도 여기. 그 다음에 지바, 아주 일본 수도권의 어떤 대표적인 내죠. 사이타마하고 지바, 요코하마, 뭐 우리나라 인천 정도죠. 수도권. 일본의 어떤 케인 공업지역, 옛날에 뭐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수도권, 일본 동경고등재판소에 3150건. 그 다음에 일본 제2의 도심권인 오사카 고등재판소 1497건. 동경보다 약간 반 정도 되죠. 오사카, 교토, 그 다음에 고베, 나라, 대진, 이건 뭐죠? 잘 모르겠는데, 오츠인가요? 이건. 그 다음에 와카야마, 화가산. 여기 오사카도 만만치 않죠? 뭐, 고베도 마찬가지고, 여기 옛날 한신 대지진 일어났던 그 지역이죠. 일본 하여튼 비수도권 중에서는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나고야, 일본 제3위 도시 나고야. 그 일본 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죠. 여기가 나고야. 도요타 자동차, 그쵸? 나고야 352건. 그 다음에 이건 잘 모르겠네. 이건 잘 모르겠네. 그 다음에 기후 75건. 기후 하면은 옛날 그 중세 시대에 오다 노부나가의 장인 사이도 도산이 이제 기반이 있던 대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쿠이 가네자와인가요? 여기 67. 도야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고야가 3위. 그 다음에 이제 후쿠오카, 히로시마, 히로시마죠. 히로시마, 야마구치, 오카야마, 도토리 뭐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후쿠오카죠. 후쿠오카도 이제 큐슈의 중심지죠. 상당히 넓습니다.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사가, 나가사키, 오이타, 구마모토, 가고시마, 미야자키, 나하. 여기가 이제 나하가 저기죠. 오키나와. 그 다음에 이제 센다이 지방재판소, 후쿠시마, 일본 그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피해 입은 지역이죠. 쭉 있습니다. 아오모리, 일본 최북단, 아키타. 그 다음에 이제 삿포로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마 일본 사국 시코쿠 지역인 것 같은데 여기 고치, 후쿠시마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이 표 한 장에 2018년 그 18년하고 17년 일본 12월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본의 파산 통계는 그 최고재판소 들어가셔서 파산 사건 여기 보시면 이제 대략적인 지역별로 다 나옵니다. 고등재판소별로. 이제 결국은 서울하고 이제 저는 제가 이거 이제 과거에 했던 게 이제 통계는 한밀 파산 회생 통계 제가 내봤는데 예를 들어 일본 파산 2018년 1월 평성 30년 엑셀을 그대로 끌어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쭉 나오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나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한국 서울하고 일본 수도권인 동경, 도쿄 거기만 비교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재생 사건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재생이라는 건 회생 사건, 개인 회생 사건을 말한 겁니다. 개인 회생 사건 비교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뭐 우리나라가 영향도 많이 받고 일본의 어떤 잃어버린 10년, 요즘 20년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가 계속 어렵고
그래서 이제 어떤 파산을 상당히 일찍 받아들여서 이제 잘 극복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제 파산이 아주 활발한데 일본의 어떤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파산 통계를 지역적 아니면 수도권이면 수도권별 아니면 전국적으로 한번 추이를 쭉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은 한번 다음에 제가 한번 또 해보고 오늘은 일본 파산 통계에 대해서 통계를 보는 법에 대해서 리서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